자,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9분입니다. 일야 구겨 해놓고 가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잼잼잼잼 하러 간다고. 그래서 할 건 다 해놓고 지금 뭐 할 거냐? 일야 구겨 배구까지 합니다. 알겠죠? 잘 들어주시고 또 빠르게 가보시다. 오늘 빨리 올리면 또 여러분 시간 널널하게 쓸 수 있겠죠? 그 조합 참여하실 거면 가입 버튼 올인원부터 하면 됩니다. 올인원 그리고 멤버십 어제는 이제 못했는데 이게 또 오류가 또 걸리더라고. 그래서 해볼게요. 알겠죠? 다양하게 갈 수 있다는 거 요즘 거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돼 있어야 이게 보실 수가 있어가지고 또 이제 뭐 추가 나갈 거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입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세이브 습니다. 근데 뭐 야구라는 거는 뭐 우리가 물분 맞출 때도 봤지만은 상관이 없잖아. 아무 상관이 없거든. 빨리빨리 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6.5 정도 줄 것 같고요. 어제는 이제 그 뭐냐 롯데 오버 들어오고 SS 들어오고 그 다음에 NC가 안 들어왔어요. 이거는 다시 1대0이 나왔거든요. 세이브 역을 보고 또 다시 프렌을 보긴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제 세 번째 경기 흔히 말하고 하는 수입이라는 것 자체는 많이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세이브란 팀 자체가. 물론 하야카가 이 데뷔 전만큼, 이렇게 데뷔 시즌만큼의 피칭이 아닌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거지. 그래도 스미다랑 비할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또 1대0이 바로 나오는 시점이 된다면, 이건 이제 라코는 한 경기는 분명히 잡아갈 경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이제, 라코 승의, 언더를 볼 겁니다. 라코 승의 언더. 그래서 별로 오늘 6경기 중에서는 좀 제일 비중이 떨어지는 경기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표에 대한 게 딱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세이브는 어쨌든 꼴찌팀이라서 꼴찌팀에서 뭐 설명할 게 솔직히 뭐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맞잖아요. 설명했던 건 이제 뭐 양쪽이 타선적인 부분 제일 할만한 팀이고 했잖아. 근데 어제 또 1대0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투수차에서 분명히 하야카가 데뷔 시즌만큼의 지금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확실히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고 지금 에이스가 없죠. 다나카도 에이스를 하기에는 이제 좀 있으면 은퇴할 몇 년 뒤면 은퇴할 선수니까 그지? 그럼 쇼지는 지금 당장 안 되는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뭔가 결과가 내줘야 되고 그리고 라쿠텐도 뭐 하나같이 지금 은근 점수 때는 좀 내가 아끼기 때문에 뭘 해도 이제 라쿠텐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로케이션이나 이제 구위의 힘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하야카가 그래서 낫죠. 일본 이을이라고 하잖아 제가 그죠? 야마사키 그 다음에 소빙 반도 카사야 그 다음에 뭐 이런 5선발급들을 왜 선호를 안 하느냐 못하니까 몇 시즌 동안 뭐 레아 지금 미러키가 있는 레아도 마찬가지고 7.5겠죠. 요거 언더 볼 겁니다. 언더. 그리고 소뱅이 다 이겼죠. 결국 다 이겼지. 야마모토, 그 다음에 내가 오카가 상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잖아요. 더 어렵다고. 왜냐면 삼진 능력이라든지 로케이션은, 그러니까 임팩트는 이제 모토가 세겠지만은 그걸 다 부쉈으면은 분위기는 넘어간다고 봐요. 근데 점수를 안 줄 수는 없어요. 반도라는 카드는 지금 매년 5선발 아니면 임시 선발 아니면 뭐 스윙맨 왔다 갔다 하는 저 불펜도 갔다가 이런 역할이야. 근데 뭐 매번 이렇게 기대 뭐 이상이나 뭐 기대가 되는 피칭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야. 그리고 또 야마가 나왔는데 당연히 모토 오카보다 또 사키가 편할 수는 있겠죠. 왜냐면은 이런 거죠. 약간 제가 항상 그 여러 번 하는 이야기 한 번씩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마구마구 이론 같은 거지. 뭐냐면 계속 이제 그
낮은 거에 촘촘한 걸 보다가 상대적으로는 유연하잖아. 어제는 더 빡신 선수를 만났잖아. 삼진 능력이 좋은 선수를 만났잖아. 그러면은 소뱅이 더 발휘인데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알겠죠? 그리고 소뱅도 지금 소뱅, 오릭스 그 다음에 요코 마무리 잘 하고 넘어왔단 말이야. 인터리그를. 그냥 흐지부지 했었잖아. 근데 그 마지막 주에는 정말 잘했거든요. 물론 한신이 되게 못한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나는 반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극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당이 만약에 좀 반도인 거 치고 이상하게 좀 낮게 줬었으면 조금 안 갔을, 손이 좀 덜 갔을 수도 있는데, 1.83에 지금 해외 비당에 해서 뭐 절삭돼도 한 1.7 정도 준다고 봤을 때는 뭐 메리트가 아예 없지는 않지 않겠냐, 요 생각을 합니다.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근데 어찌된 게 아침 7시인데, 산타님, 굿모닝, 반갑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역시 짱입니다, 형님들. 기본 좀, 그래도, 서로 그래, 아는데 또, 쭈글뱅시 같이 또, 그래 보고 있네요. 아름답습니다, 형님들. 맞잖아, 왔으면은, 그래도 8시 전에 보는 건데, 와, 사람들이 어찌 그렇노. 야, 뭐, 대단합니다. 엎드려 절박입니다. 뭐, 놀랍지는 않아요. 방금 왜 일찍 왔습니까? 뭐, 물어보지도 않고, 막. 또 하니까, 좋다고, 뭐고. 약불도 빨리 해주네. 에이구, 형님들아. 그러지 말아줘. 아유, 진짜 징글징글하다, 씨. 그래, 3m 있는 기분 아이, 그래. 이게 업앤다운, 이거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이 시리즈 승패는 진짜 어렵다. 승패는 어려워. 왜? 이런 시리즈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저번 시리즈도 그렇고. 알 수가 없다. 어떻게 될지 마지막까지. 그리고 투수 둘 다 별로 안 좋고. 어떻게 생각하면 누가 이기겠노? 오른다는 맞지 않겠나? 어떻게 하노? 아니, 방금 그래도 히로 모리가 안 좋으니까. 요미 봐야 되는 거 아이가? 그리고 네가 말했던 외국인 그 못해갖고 그래 됐으니까. 아니요, 전 저득점 봅니다. 저득점 보고 이거는 요미우리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저는 저득점 봐요. 모리 쇼웨이라는 선수가 이 정보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 그런 부분들인데, 그 6월 18일 날에 구원 등판은 있거든, 세이브 전에. 근데 공이 좋았어. 그래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히로가 확실히 부침이 보인다고 생각해. 외인들이 처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 짜임새가 있고 맥이 있는 게 분명 있을 팀이긴 한데, 지금 타율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많이 낮은 상황이야. 그래도 그 부분은 나올 건데, 그것 때문에 저득점 보고 저기 뭐야, 저 히로를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뭐냐, 저기 모리 같은 경우는 일단 4인 야구 요 소속이었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는 이제 그 저기 뭐냐, 본 게임, 이거 1군 경기죠. 여기서 이제 구속적인 부분만 4인 야구 치고는 이제 그게 된다는 거지. 그 약간 경쟁력이 된다는 거지. 그게 다예요. 알겠죠? 그래서 확실히 뭐 일단 공 빠르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장점이 크게는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요미우리가 여긴가 정이네. 승 보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저득점입니다. 뭐 듣도 보도 못한 투수가 올라와서 다득점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어제도 양 팀 다 특히 히로가 다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투수 때문에 막 무조건 요미는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좌익수 보고 있는 키 크고 그 요자우기 금마의 롤도 큽니다. 히로는 또 이제 그 아키야마하고 아침에 생각나는 키쿠치, 나머지 자국 선수가 좀 해줘야 돼요.
그 둘이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좀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한신 사이키, 그다음에 요코 파우. 지금 봤을 때 한신을 찍을 수가 없죠. 상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또 2대0이죠. 나온다면 여기가 맞기는 한데 요코도 되기 때문에 그다음 바우거든. 솔직히 바우 뭐 이렇다 갔다 맞다 갔다부터 뭐 안 된다 뭐 로케이션 안 된다 하지만은 1년에서는 그래도 다 두드려 패고 가야죠. 다저스에서 그렇게 그 계약을 좀 빡시게 했던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 다만 이제 또 다시 저득점이 나오니까 불안한 거지. 예, 약간 5.5 바운더리에서 경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마지막 때 다 이겨내고 6점 10점에서 되나 했더만은 또 다시 니오넴 전부터 해서 별로 그렇게 인상적인 부분들이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기 된다면 뭐 사이키의 피칭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어쨌든 이래 어렵게 해가지고 이긴다 이렇게 보는 게 다 맞는데 일단은 좋은 거는 7.5, 6.5라고 주는 거 봤을 때는 언더는 좋은 거죠. 양 팀의 투수는 확실한 거지. 그때 웰컴 투 MPB 해가지고 오카모토한테 맞은 게 그게 답니다. 그거 말고는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연승을 탔을 때 우리가 보는 거지. 아닌데 지난주 때 일반승도 해야 되고 헨승도 해야 되는데 그거 아예 못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해줘야 되는 경기였다고요. 일반승은 뭐 말하는 그냥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영 그랬고 또 아까 어제 말했지만 치카모토라든지 나카노하고 요런 애들은 꾸준하게 잘했단 말이야. 그럼 얘네도 인간이니까 한번 떨어질 때가 있을까 얘가, 그죠?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 이제 결과치가 나오고 경기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요코 승이 온다 보면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알겠지? 그 다음 경기 야쿠. 뭐 경기 다 끝났죠. 처음에는 야쿠 승 언더 보고 어제는 뭐 야쿠 마연 언더 봤는데 그래도 주니치 와쿠이는 은퇴해야 된다니까. 그냥 얻어 걸린 겁니다. 얻어 걸린 거. 하나 알 수 있는 건 저득점입니다. 저득점. 야쿠도 주니치에 맞춰서 줘요. 왜냐면 진다고 생각 안. 약간 하나랑 NC 같은 거지. 진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와쿠이는 뽀록 저번에 한번 터져서 내 당했으면 됐고 그 뒤가 나올 일은 없고 오늘날하고 그냥 버텨주고 뭐 주니치 뭐 큰 영이 많으니까 뭐 소소한 영입하니까 뭐 좀 그런 거 내심 바라는 건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야구승에다가 언더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느 번은 이제 그 1차전처럼 아니면 2차전처럼 아니면 또 맞춰주고 이런 부분들이고 하나 알 수 있는 건 이제 와코이는 럭키적인 부분들을 많았는데 그건 이제 라쿠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승운도 많이 따라주고 수비도움도 좀 많이 받고 이게 내가 와쿠이가 라쿠텐 있을 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매번 얘기했던 부분. 그게 왜냐면 럭키적이 그러니까 운이 존나 좋은 기라 못해도 승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간 좀 럭키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요 팀은 그게 지금 더 안 되는 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 가겠다 보는 거고 고글쟁이 사이던 치바 니시노 요거는 다득점 봐야겠어요. 얼마나 줄지 모르겠는데 7.5 줄란가 모르겠는데 근데 참 애매하게 해요. 끝에 오버 내가지고 그리고 선발 차이가 니오넴이 낮기 때문에 니오넴 역별승에 프랜승에 언더 오버 보겠습니다. 찍으려면 니오넴 찍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고글제이가 어제도 또 프레는 했다. 그럼 갈 수 있어. 첫 경기는 또 니오넴 받고 좋아요. 그럼 니오넴 안 갈 이유가 없다. 니시노 피칭 잘해봤자 점수 뒤에서 못 뽑아주면은 어제 이제 초반에 나가긴 했는데 약간 이런 양상이 나와 1, 2, 3, 3이닝 안에 초반 3이닝 아니면 후반 3이닝 중에서
이런 부분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언더 게임인 건 맞거든. 셋 다 경기를 보면 첫 경기도 가토 6이닝 2실점하고 그 누구야 저기 다네이츠가 그렇게 하고 했는데 항상 그 결과 보면은 그렇고 지금 경기 내용 보면은 한 번은 나오니까 초반 아니면 뒤에 나오니까 이런 경기는 전형적으로 언더 찍을 수 없어. 왜? 선발들이 어느 정도 호투를 보여주고 그냥 기본 빵을 쳤거든. 우하사도 7인까지는 끌고 갔으니까. 그래서 나는 설명할 게 없겠죠. 솔직히 뭐 플랑코, 야마구치 이 라인들이 뭐 많은 득점을 해주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리고 어찌 보면 스즈키도 올해 잘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이담 쳐맞으면은 반대 개꿀이고 오바 가는 친구인 거는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두 번 연속 그런 식으로 지금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즌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번엔 역배 프렌에다가 오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겨 보겠습니다. 추천 좀 눌러주세요. 추천 하나도 안 들리는데요. 추천 안 눌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빨리 하고 빨리 처음 듣고 좋잖아. 또 떠들면 되잖아. 같은 시간 안 겹치고. 왜 추천을 안 눌러주나요, 여러분들아? 좀 눌러주시죠. 아침부터 또 할 맛 안 나게 하네. 플리드워크7님 추천 감사합니다. 또 언더 볼게요. 승배는 모르겠어요. 계속 언더 보죠. 어제도 언더, 그저께도 언더. 알칸타르 문제 없고. 근데 형들아, 맥키니는 몰라도 키움은 알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고? 맥키니는 정확하게 모르고는 어제 까봐야 아는 거구나. 근데 키움은 알 수 있잖아. 뭐야? 뭐 잘하면 가성비 그냥 기본빵은 데리고 올 거고 싼마이 데리고 온다 이가. 뭐 언터처블은 아니겠죠. 뭐 하다가 언터처블 되면 이제 재계약해서 계속 쓰는 거고. 기본빵은 하잖아. 항상 보면 맞잖아. 그러니까 키움이 계속 돈 지독실이 안 써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또 언더 날 거라 봅니다. 그냥 알칸타라 문제 없고 또 두산 그렇고 지금 두산이 또 그전 경기 때도 그랬고 뭐 별다른 타격적인 크게 진전이 없기 때문에 이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처음 본 투수 더 당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난 아는 투수를 찍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 뭐 4대1이나 4대1은 스코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아는 투수 찍겠다 이 말이야. 역배 중거나 뭐 정배 합당한 배당 받았을 때는 두산 승 보겠습니다. 두산 승. 나머지 설명할 게 없어요. 왜냐면 예상대로 저득점이 나오고 저득점을 했기 때문에 그럼 끝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잖아. 근데 저득점은 또 맥킨이라는 선수를 정확하게는 몰라. 그러니까 예상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이제 까봐야 아는 거고. 근데 두산 상태도 저러다 보니까 선수 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경기 내용이 1차전, 2차전 똑같더만 3차전도 마찬가지고. 그럼 키움은 1-2-3, 1-2-3, 0점, 1점, 2점 요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점이 좋은 팀은 아닌 거 아실 거고요. 그래서 알칸타라 뭐 깐 거 없잖아요. 알칸타라는 이제 일본 야구에서는 이제 쿠세라고 하는 그 습관이 노출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고전을 했는데 두성엽 감독이 데리고 온 게 한국은 그런 거 없을 것이다. 근데 대놓고 했는데도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러니까 잘 못 키고 있는 거죠. 알칸타라 자체는 문제가 없었죠. 일본 야구 가서 한신 가서 성적이 너무 안 나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이제 뭐 커트 다 가고 뭐 더 막시게 하다 보는데 우리나라 오면은 전혀 이제 요거 던져봐라 요거 이제 쳐봐라도 이제 못 치니까 그게 지금 몇 경기 나오고 알칸타라 뭐 제가 뭐 뭐라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그냥 기본 나오고 은근히 제일 조용하게 지금 승 먹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산 승 언더 보겠습니다. 하나 한승주 NC 패디 확실히 요번 주랑 저번 주랑 가장 그 하나가 요번 시즌 돌아서 가장 잘하는 시즌이지 않나. 국내 배당 떴네요. 잘 됐다 야. 일단 안 가요. 패디가 뭐 잘 하겠죠. 근데 1.3일이면 좀 돌아볼 필요도 있고 어제 1회에 수비 3회로에 그 다음에 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계속 그냥 한 놈이 뛰니까 한두 명이 뛰니까 좀 문책성과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 근데 그게 난 수비는 그냥 집중력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맞잖아. 경기는 산체스한테 질 수도 있어요. 산체스한테도 될 수 있고 그다음 운동자한테 그렇게 해서 질 수도 있어. 근데 뭐야 자멸이랑
수비를 안 하는 거는 지치는 거랑 상관이 없다고. 그럼 프로인데, 경기를 뭐 해서, 그것도 엄청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NC 마인 갈 거면 NC 마인 갈 사람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어제랑 아래 경기에 꽂힐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경기는 그냥 언더를 가거나 오버를 가거나 그게 맞다고 봐요. 우리가 알고는 패디는 그냥 다쳤을 뿐이지 크게 미세하게 그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잘못된 건 없단 말이야. 그럼 뭐야? 그냥 저득점 양상 살려서 가면 되지. 엠마나 언더 중에 간다면 현명하게 판단한다면 오버나 언더를 가는 게 맞겠죠. 하나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본다면 오버를 보는 거 6월 타율이 좋으니까 보는 거고, 아니면 페니 쪽으로 본다면 굳이 NC 마인이랑 언더랑 배당이 비슷한데 굳이 그걸 찍을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면 지금 어제도 가부화 됐잖아요. 어제도 송명기 나올 일이 아닌데 또 나왔고, NC는 다음 주에 비 오기를 기원한다. 비 많이 오거든 다음 주에. 근데 그거 탓을 하기에는 실책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특히 김조현 실책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일반승과 만승은 못 가게 만든다. 그래도 하나는 못 간다. 아무리 잘해도. 왜? 뭐 3연속 수입이라는 것 자체가 뭐 잘하면 잘한다고 하는 팀인데, 근데 이 팀은 아직까지는 그러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잘하면 2경기고 3경기 하는 거 최근에 찾아본 게 조금 오래됐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언더만 쓰고 나머지는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써놓으면 또 이제 가는 분이나 참고하는 분이 있어서 저는 언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비에 대한 부분들은 체력적인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수탄 잘하는 팀들도 몇 년 동안 뭐 진짜 뭐 삼성도 있을 거고 SK도 있을 것이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 잘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굳이 봐도 그래도 NC 봐야겠죠. 한승조란 카드는 기본 나오는 선발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최원호 감독 자체가 약간 박진만이랑 비슷해요. 2군에서 총감독을 했기 때문에 약간 2군 애들 아는 애들 던지는 게 좀 그런 부분 있고, 좀 그런 애들 키워주고 싶고 이런 부분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특급 실험실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문동주나 뭐 산체스 카드랑 이러면은 또 이제 뭐 페냐냐 이러면은 모르겠지만은 이 카드면은 둘 다 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언더 양상 살리고 뭐 삼진 뭐 7개 6개 뭐 8개 뭐 이렇게 잡는 게 맞다, 이게 보여지고, NC도 지금 하나전에는 어쨌든 쓰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천천히 해도 이기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아니란 이 경기력 베이스가 든 거야. 물론 체력적인 이슈도 있어서 좀 스겜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승패는 좀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 의외로 또 이런 경기 또 그냥 쉽게 NC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알아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쓰지는 않겠습니다. KT 배재성, 기아 김유신, 도른 것 같아요. 기아 감독 도른 것 같아요, 형들아. 이러니까 5할 승률을 못하지, 형들아. 그래, 기아가 이겼는데, 형들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항동화 생각난다. 안 가. 그래, 또 오버 볼까? 8.5 보고. 배가 많이 불렀네. KT는 이제 정점 찍고 있고, 저기 하루 죽을 때도 그래도 상수, 그 다음에 황재균, 요 된 게 가장 크다고 봐. 특히 황재균 터지는 거 제일 중요한데 그거 되고 있다고. 김민혁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KT 누구세요는 여전히 나오고 있고, 실험실 5할 승률에 그 다음 또 5위랑 가까워지고 있고. KT 찍어야지. 걔는 5할 승률에서 치고 못 올라가더니 다시 5할 승률 됐다가 그 이상은 못 올라가고 있다고. 그건 이제 감독 능력도 있고 운영 능력도 있겠지. 지금 이 김유신 나오고 항동화 나오는 거는 깜짝하게 변수가 아니고 그냥 객기다, 객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KT 승에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재선 그때 롯데전인가? 그때 호투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치? 요거랑 비할 바는 아니다. 그래서 돌강철의 기세, 그 다음에 타격적인 요런 요소들은 KT가 안 밀리기 때문에 KT 승 오버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어제 경기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 거고, 최근에 뭐 10점 찍고 이런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한테 2번 띄고 황동화 내고 뭐 이런 부분이니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뭐 잠깐 로테이션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이건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난 로테이션을 바꿔야 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게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굳이 뭐 이렇게 또 김유신 나오고 황도가 나오고 다음에 누가 나올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리고 또 그게 성공을 하면 모르겠는데 김종국 감독 그걸 성공한 적이 거의 없어요. 깜짝 카드가 준비하면은 뭔가 뭐 되고 확실한 이렇게 분력 분석이 돼갖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또 황동아처럼 또 똑같이 또 승 좋고 또 오버 좋고 그래야 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렐리 그 다음에 LG 이종용 롯데는 롯데다. LG 승 아니고 오버. 오버 날 수밖에 없는 거는 정용이 선발 때문에. 스트렐리는 딱 오늘 기점으로 물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스급을 보여줘야 된다잖아요. 그거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시험 때고 돌튼도 지금 코치도 김평호 코치도 2군 보내고 하는 거 봤을 때는 변화를 한번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는 문제가 없고 다시 9점 나오죠. 얼마 봅니다. 이정용도 더 냅니다. 알겠죠? 그 1.2점, 1.2점, 1.2점 지금 지금 롯데가 다음 주 갈 수 있는 거 언제 갈 수 있냐면 삼성이랑 할 때 화수목 이때 갈 수 있습니다. 삼성도 그때 갈 수 있고 알겠죠? 여기에서는 답 없다고 생각합니다. LG 어쨌든 NC한테 2번 연속 그렇게 또 이겼고 그지? 그 마지막 경기도 첫 경기도 어렵게 만들었고 NC를 어렵게 만들었고 그래서 NC가 퍼져서 LG한테도 진 거 하나한테도 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스트렐리인데도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스트렐리면 그래도 1.6을 주고 저는 그런 거 신경을 안 쓰지만 개씹도 신경을 안 쓰지만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 거예요. 알겠죠? 그럼 롯데프레는 제가 1차전 그때 롯데프레는 보고 다시 엘마를 봤기 때문에 그걸 해줬고 더 잘해줬고 안 가요. 그래서 LG 승 좋은 배당이라도 마이승까지 해줘야 되는 게임이다. 저는 그래 2.5 마이승까지도 해줘야 되는 그런 게임이다 봅니다. 스트렐리에 대한 메리트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지금 롯데 상은 아니라는 거. 오히려 국내에 세웅이라든지 나균안이 더 WAR이라든지 좋고 반즈라든지 스트렐리는 국내 이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만약에 4위권, 5위권 반등을 치려면 그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LG 쪽으로 봐야 된다. LG 아마 1.6이나 1.7 정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9 던질 거고 또 LG도 뭐 불펜이 뭐 그렇게 가부된 건 아니니까 또 함덕주하고 박명근이하고 뭐 또 나오겠죠. 그리고 오버 볼 수 있는 것도 막 정우영이 나온다면 또 이제 맞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정우영 확실히 안 좋거든요. 공은 빠른데 약간 뭐라 그러지? 좀 그 구에 힘이 없다 할까? 약간 이제 그냥 볼만 빠른 거야. 그래서 그런 애들 또 나오면 오버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롯데가 또 터지면 그냥 개 터진 오버 나오기 때문에 그냥 언더 볼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스트렐리도 부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LG가. 그래서 강팀이고 우승을 노려보고 합니다. 알겠지? 삼성 뷰캐넌 플러스 원테인 플러스 뷰캐넌 원테인 승질나서 이제 말도 안 나온다. 승질은 안 나지. 나는 쓱 다 봤으니까. 뷰캐넌 원테인 또 한 명 누구야? 백쇼. 오늘 뭐 다 나와도 한꺼번에 다 나와도 총 출동해도 안 된다. 마지막 수입이야. 그러면은 형들 어느 버 가면 되지. 팀이 제정신이 아닌데 뭘 가긴 뭘 가면 힘들어. 그또 언더 나왔죠, 그죠? 저 나왔지? 오바 가라. 열받으면 오바는 잘한다 삼성. 알겠지? 오바 가. 안 되는 팀이다 그냥. 역전하고 어제 5회까지 제일 잘했다. 최근 중에서 가장 잘했다. 안 된다. 자꾸 수익 간첩을 할 거면 패스해라 패스. 아니면 오바 가든가. 응? 알겠지? 조성훈이랑 카드는 이제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한 번 뭐 몇 번 했으면 된기지 뭐. 되겠네. 그냥 볼 빠른 최대성인데 제구는 막 그 정도에 안 잡히는 건 아닌데 삼성도 뭐 기를 쓰고 뭘 해볼까 해가. 근데 된다고 되냐고. 다득점 살려도 될까 말건데 그럼 그나마 다득점에서 살리는 게 안 맞겠나 싶지. 선발은 당연히 뷰캐는 없지. 뷰캐는 메리트가 없잖아. 이것도 거꾸로 돼 있잖아 롯데처럼. 그 이유 때문에. 그럼 끊긴다면 여기에 맞기는 해.
SSG에 대한 메리트는 별로 없어. 1.57 갈 거면 KT승 가든지 LG승 가든지 아니면 NC 마인 가든지 두산 가든지 아니면 야코 가든지 요코 가든지 니온앤 프렌 가든지 소뱅 가든지 거기서 고르면 되잖아. 어차피 여러분이 마이가의 세 조합이고 거의 두 개 아직도 두 개 위주고 맞잖아. 아직도 두 개 위주잖아. 그러니까 동글 패쳐도 좋아하잖아. 맞잖아. 그러면은 그 바운더리 안에 충분히 대체가 될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나는 그래 하면 돼. 근데 분석상에서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되고 될 만해서 역배덕하고 어제도 솔직히 SS 내가 봤지만 야 오늘 좀 잘 끝내 생각했는데 그게 다 지는데 어떻게 가요? 알겠지? 삼성은 지금 배용수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 배용수 콜업 시켜야 된다. 배용수가 선발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안타깝지만 선발들이 잘해도 3번 부러지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투수가 못했으면 할 말이 없는데 내가 아까 말했던 그 3명 투수들이 다 잘했고 묵묵하게 잘했단 말이야. 근데 졌기 때문에 데미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수입이 어떻고 주작이니까 SSG고 어떻고 어제 SSG 승마 진짜 많이 갔다고 하고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 상관없더라 얘가. 어제 승마 가고 뭐 몇 프로 뭐 올렸고 막 개소리 존나 하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그런 소리 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나? 아니면 아닌 거지. LG도 많이 떴다 얘가. 제일 불안한 게 LG랑 스코 엄청 많이 뺐대요. 배당 떨어지 또 떨어지고 막 배당 떨어지니까 의심스러워. 그런 거 개 필요 없다 했죠 그냥. 알겠지? 그런 거 가지고 배팅하면은 배팅 못 합니다. 알겠지?